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담 신병입니다. 오늘은 수맥 담론 그 12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얼굴에 운명이 쓰여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운명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런 그동안 살아온 인생 역정에 희노애락의 그런 궤적이 얼굴에 쓰여 있고, 또한 흥망성쇠가 쓰여 있어서 아마도 이러한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도 에브라함 링컨은 그런 동양 철학에 아주 조예가 깊은 그런 관상의 대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계적으로 과학 문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조차도 요즘에는 동양 철학에 대해서 그 심오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소에서 동양 철학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얼굴 관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그 당시 경험이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제작한 관상 저서인 마이상법, 이 마이상법은 당나라의 진이가 지은 책이며, 또 유장상법, 이는 명나라의 원충철이가 지은 그런 관상 책입니다. 이런 것이 그 누천 년을 지나서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이를 적용하면은 그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관상 연구가들이 이 책을 굉장히 참고를 해서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두 가지 책 외에도 다른 관상대전이라든가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책이 많이 관상가들한테 읽혀지는 아주 명조로서 유명합니다. 그러면은 관상은 얼굴 부위에 따라 그 명칭과 해석이 다른데, 부위별 명칭과 해석은 우선 얼굴은 크게 대별해서 상정과 중정, 그다음 하정으로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이를 다시 12궁으로 나누는데, 이마 쪽에서부터 보면은 관록궁, 부모궁, 복덕궁, 천의궁, 처척궁, 전택궁, 형제궁, 자녀궁, 그다음에 지례궁, 그다음에 재백궁, 노백궁, 노복궁 등 이렇게 12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얼굴의 중심축을 따라서 좌우의 부위별 또 좋고 나쁨을 해석하는 가운데 축의 명칭은 이 이마와 그 다음에 머리가 나는 그 부분, 경계 부분 발제라고 합니다. 발제에서부터 천중, 천정, 사공, 중정, 그 다음에 명궁, 산근, 연상, 수상, 그 다음에 여기 준두, 난대, 정의, 그 밑에 인중, 그 다음에 입인, 수성, 또 입술 밑에 여기 온폭 들어간데 여기를 승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각, 끝에 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그 중심축을 통해서 양쪽 좌우에 좋고 나쁜 것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부위별 해석과 관련해서 중요 부문 해석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목세장이라고 해서 눈썹과 눈은 가늘고 길어야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흑백분명, 이 보면은 흰 자위와 또 검은 자위가 분명하게 검고 이렇게 선이 있어야만이 좋다라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러한 모습이 되죠. 그러나 인간이 살다 보면은 이 세태에 찌들다 보니까 이 눈이 점점 흐릿해지고 마치 동태 눈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었음에도 어린아이 눈처럼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검은 자위가 아주 그러니까 흑점이죠. 그렇게 까맣게 이렇게 되고 또 흰 자위가 또 뭐 아무 티 없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큰 성공을 하게 되죠. 재물은 물론이지만 이 관록까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또는 기업인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눈의 부분에서 보면은 그 리안이라고 있습니다. 리안. 이거는 즉 예쁜 눈을 얘기를 하는데 한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소유자의 눈이죠. 이는 역시 관록보다는 재물 쪽에 좋습니다. 다음은 안원예인이라고 그래서 눈이 둥글고 예쁜 것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예능인에 많이 적합합니다. 다음은 음양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음양안은 즉 짝짝이 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공처가, 여자는 아주 독부, 지독하게 안 좋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죠. 다음은 이마는 간을 엎어놓은 듯 그래야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유인즉 그 이마 부위에 그쪽에 관록궁이라든가 부모궁, 복덕궁 이런 그 중요한 아마 궁이 존재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눈썹은 눈을 덮을 만큼 그런 길이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남자는 코가 좋으면 부인을 잘 얻는다. 즉 현모양처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자들은 이 코가 즉 자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담비와 또 하나는 절통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담비는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한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재물과 관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사람이 홍콩 배우인 성룡을 의미하며 또 중국의 마인 같은 그런 대부호들이 이러한 코를 가지고 있죠. 다음은 절통비라고 해서 대나무를 반으로 이렇게 쪼갠 형태, 그만치 이 코가 아주 올곧게 쭉 밑으로 내려온 현상, 이러한 것을 절통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관록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에 있는 사람, 관계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죠. 다음은 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명주출해라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그 귓볼이 마치 바둑알처럼 그렇게 넓고 둥그렇게 있으면서 이 귀가 수성, 즉 입과 재백궁을 이렇게 향해서 있을 때 이런 것은 주로 재물과 또 관료인 관이 다 똑같이 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구향조배라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귀가 수성인 입과 또 재백궁인 코를 향해서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구향조배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주로 이제 재물과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타배라고 있습니다. 타배는 뭐냐면은 이 목 뒤에 보면 둥그렇게, 즉 낙타 등처럼 그렇게 둥그스름하게 해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거부상입니다. 거부상이나 또는 재물에는 전혀 그런 저기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런 좋은 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런 형태겠죠. 다음은 삼백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흰 자위가 검은 자위를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를 되는데 이런 여기에도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시다간이라고 아래쪽에 그 흰자위가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 이런 때는 하시다간이 노는 그런 소유자는 굉장히 간사하다 이렇게 관상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시다패라고 해서 위쪽에 흰자위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의 소유자는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성패에 있어서 그 패가 많다, 실패율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시다투라고 사시라고 해서 이렇게 눈이 양쪽이 좀 다른 곳을 보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질투가 굉장히 심하죠. 다음은 부광다음이라고 그래서 마치 이슬이 촉촉이 내려가지고 머금은 것처럼 그 눈가가 늘 그렇게 눈물 비슷한 거로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음탕하다라고 이렇게 관상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은 노신다요라고 그래서 보면은 일반인 눈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를 일찍 여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다음에는 턱 부분입니다. 턱 후시라고 그래서 원숭이 턱처럼 그렇게 턱이 거의 없게 되면은 자식은 물론이지만 말년도 안 좋고 또는 어떤 조직에 있을 때는 그 조직 부하들이 거의 뭐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할 정도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잠깐만 12번째 시간으로 부모가 자녀 결혼 시 며느리나 또는 사위를 얻고자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그런 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자는 코가 좋으면 그 현모 양처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턱이 약간만 높으면은 이는 풍수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안이라고 합니다. 자기안이라는 의미는 그 전순 끝에 있는 데에서 약간 그 혈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안을 풍수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관상에서도 이 자기안처럼 턱이 약간만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수성인 입과 재백궁인 코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 좋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음성 부문입니다. 남성은 이 단전 부문 그 위에 배 밑에서부터 우렁차게 나오면서도 아주 맑고 깨끗하면은 참 좋습니다. 또 반면에 여자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그런 아주 청아한 그런 음성이면은 아주 그 최고로 치게 되죠. 보면은 역대의 그 대통령 부인상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목소리가 좋아야 그 가게는 물론 남편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또한 남자고 여자고 턱이 뾰족하면은 말년은 별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하운과 자식운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성인 경우에 귀가 이반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귀바퀴를 벗어나는 그런 뼈 뒤집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 결혼 실패율이 높고 그 안 좋게 생각해서는 자기 몸을 무기로 삼는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또 귀가 개화 현상, 개화라는 것은 귀바퀴가 없이 밋밋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성면으로 봤을 때는 이반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문, 이중턱인 경우에는 아주 총명준수합니다. 총명하면서도 아주 준수한 그런 여성상이 되겠죠.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수맥파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